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활용에 대해서, 최대 최소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그 부피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이런 문제는 많이 봤어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래서 각각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고, 네 기퉁이를 잘라냈는데 이 네 기퉁이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얘를 그냥 X라고 두면 요 밑면의 넓이는 A-2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X가 될 거니까 제가 부피가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부피고 얘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겠죠. 그치? 그럼 얘 보시면 전개해보면 4X제곱이고 X니까 4X 세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AX제곱일 거고 플러스 A제곱 X일 거고,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해보면 12X제곱에 이거 전개 안 하고 그냥 곱미분으로 해도 상관없어. 알겠죠? 12X제곱에 마이너스 8AX에 플러스 A제곱이고 얘가 0인 점을 찾겠다. 그러면 6, 2에 AA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온다? X는 6분의 A 또는 2분의 A가 나온다. 돼 있고,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죠. 그치?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대강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여기가 6분의 A고 여기가 2분의 A일 거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어차피 활용 문제에서 최대값은 극대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6분의 A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6분의 A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6번인데 6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도형이 나오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지금 그리고 부피 똑같이 생긴 거긴 하지만 6번이랑 지금 485번, 6번 이 문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뿔 안에 내접해 있는 애가 있고, 밑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 안에 내접해 있는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가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은 얘부터 한번 볼게요. 얘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원기둥의 부피라는 애고,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알아야만 구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높이를 H라고 두고 볼 건데 그러면 이 부피를 표현해 보면 R제곱 파이 곱하기 H인 거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자가 두 개 있을 때 최대값은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결론은 R과 H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내야만 한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내려보면 결국 뭐가 된다?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이 닮음이 된다. 굳이 여기 안 내리고 여기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직각삼각형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10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20이니까 1대 2가 되는데, 얘가 R이니까 얘는 2R이 되겠죠. 밑변 대 높이가 지금 1대 2니까. 그래서 H는 뭐가 되겠구나? 20-2R이 되겠구나 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R에 대한 3차식이 나올 거고, 그거 미분해서 극대값 찾아주시면 답이다 라는 건데, 도대체 이거랑 밑에 문제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밑에 뿔 한번 볼게요. 뿔 발전 문제. 어차피 이제 뿔이랑 원기둥은 3분의 1 곱하냐 안 곱하냐의 차이인 거니까 똑같아요. 뿔이는. 그럼 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뿔의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이만큼을 H라고 한번 둘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R이라고 둘게요. 그래 놓고 이 뿔의 부피를 구해보시면 3분의 1에 R제곱 파이에 높이 20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자가 두 개니까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계식을 찾을 건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으면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0일 거고, 결론 여기서 나오는 건 R제곱 플러스 H제곱은 400이다가 만들어질 거다. 우리가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H는 20-2R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H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문제에서는 만약에 내가 얘를 H제곱은 400-R제곱이고 H는 루트 400-R이다 라고 해서 이걸 대입하면 루트가 생겨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무작정 H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R제곱은
400-h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높이와 반지름을 설정해 두시고 반지름으로 정리할지 높이로 정리할지는 결국 나오는 관계식의 형태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어차피 식을 세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방정식에서의 활용 봅시다. 근데 사실 내가 이제 1학년 때 뭐라고 많이 가르치냐면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차이점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전부 다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냐. 함수라는 건 y는 fx의 형태를 의미해요. 즉 함수라는 건 xy의 관계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정식이라는 건 fx는 0이라는 애를 의미해.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둘의 차이점은 뭐야? 는 0이냐 는 y냐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y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으면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y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는 게 y는 0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말은 뭔 소리다? 얘가 x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방정식이라는 건 뭐에서 fx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교점식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교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꼭 는 a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여태까지 방정식 풀 때 항상 는 0은 아니었잖아. 맞죠? 는 0이 항상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는 a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x세제곱에 플러스 3x제곱에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는데 는 a인 걸 찾고 싶대.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풀었어? a를 반대로 넘겨서 막 인수분해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a를 반대로 넘긴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냐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맞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x값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인수분해가 돼야만 x값을 찾을 수 있어. 그거는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변하지 않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x는 못 구해. 그치만 지금은 뭘 구할 수 있느냐? 그 x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a값의 범위에 따른 교점의 개수는 구할 수 있어요. 이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와 같은 말입니다. 뭔 소리냐?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그럼 얘는 는 a라는 애는 y에다 뭐를 집어넣은 거야?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a가 의미하는 건 y는 a라는 애야. y는 a라는 애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근데 만약에 y는 a를 내가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어. y는 a가. 그럼 몇 개에서 만난다? 3개에서 만난다. 아,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3개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2개래. 2개면 아, y는 a가 이렇게 있구나. 1개래. 아, 뭐 이런 식으로 있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등식은 fx는 0보다 크다. 요런 애들이야.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돼?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 x축 그려놓고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a보다 크다래. 그럼 또 뭐 하면 돼? y는 a 그어놓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방정식과 부등식을 우리가 여태까지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다.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저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을 때 fx를 제외한 다른 미지수가 포함이 돼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밖에 풀 수 없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1학년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 배웠던 거를 똑같이 차수만 올려서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라는 애가 있었지.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그 판별식이라는 거는 3차와 4차에는 없다 보니까 그래프로밖에 못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3차든 4차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딱 두 가지 끝이야.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그래프로 풀거나 둘 중 하나요. 오히려 훨씬 더 간단합니다. 2차 방정식처럼 여러 개로 나눌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마플 개념 1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볼 건데 보시면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돼 있어. 3차 방정식이.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는 y라고 두면 결국 fx라는 함수와 y는 0,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그러면 fx 안에 k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k를 반대로 넘겨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k로 바꿔볼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fx라고 두고 얘를 y는 k라고 두면 왼쪽 그래프는 이제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정을 시키는 게 좋다고. 근데 그걸 확정시키는 게 3차 함수를 확정시키는 게 당연히 좋겠죠. 직선은 어딨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건 편해. 근데 직선을 가만히 두고 3차 함수를 움직이는 건 괜히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지금처럼 3차 함수를 fx를 고정시켜 놓고 변수는 따로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변 미분해 보시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 얘가 0인 점을 찾아보면 x는 0 또는 1이 나오겠네요.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나오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0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 0이고요. 저기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조건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래. 그러면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3개면 되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죠. k가. 맞나요? k가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럼 k가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면 돼? 지금 y 값이야. y는 k야. 그럼 k가 어디 사이를 지나가면 돼?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교점이 3개에서 변하지 않죠. 됐니?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세실근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니은에서 2번에서 중근이죠. 중근은 접하는 거니까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이거나 두 가지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양의 근과 음의 근이야. 얘들아, 양수 음수 x값이 양수다 뭐보다 크다야? 0보다 크다죠. x값이 음수다 뭐보다 작다야? 0보다 작다야. 그러면 x는 0이라는 애가 뭐야? y축이죠. 그래서 여기서 x값이 실근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y축이에요. y축이에요. 그래서 y축을 그릴 건데 여기 떡하니 0이 있으니까 이렇게 y축을 그려놓겠죠. 그래놓고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이니까 일단 3개여야 돼. 일단 3개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구한 요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요 사이에 있을 때 보면 여기 하나, 여기 둘. y축보다 오른쪽에 2개, 왼쪽에 하나지. 맞죠? 그럼 된 거 아니야? 양의 근 2개와 음의 근 하나. 맞죠? 그래서 1번이랑 답이 결국엔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얘를 이해하셔야 그 다음이 풀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밑에 514번 볼게요. 514번에 fx가 저렇게 있는데 쟤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대. 우리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그냥 a만큼 더하죠. 그치?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 시킨 g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gx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10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0인 점을 찾을 거고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a를 반대로 넘겨서 보자고. 반대로 a를 넘겨서 보자고.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fx, 즉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10 얘만 그리면 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6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가 0인 점을 찾을 건데 6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를 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2에서를 보면
8이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4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나요? 근데 여기다 뭘 그리겠다고? A를 반대로 넘겼으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실근이 뭐다? 두 실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실근이 두 개라는 건 교점이 두 개라는 의미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리든 Y는 마이너스 A를 이렇게 그리든 둘 중 하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0인 거고, 그럼 A는 3 또는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33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항상 Y값을 보셔야 돼요. Y값을 보셔야 돼요. 괜찮니? 괜찮아? 여기서 안 되니 혹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마플 개념기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얘도 사실상 똑같아. 왜 똑같냐면 얘도 이제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야. 사실 y는 뭐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y는 뭐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찾을 거야. 뭐 해야 돼? 같다라고 두는 거예요. 안 바뀐다 그랬잖아 얘는. 맞죠?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저 fx를 다시 첫 번째 3차 함수와 두 번째로 나오는 직선의 교점을 우리는 지금부터 찾을 건데 결국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뭘 한다? 같다라고 둔다. 같다라고 두니까 여기 k가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만 넘길 거야. 원래는 같다라고 두고 다 넘겨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여기 k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x세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6x제곱에 저기서 x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9x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라고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그리면 된다고. 이제 여기다가 는 fx, 는 y 또는 는 y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y는 fx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미분해 보시면 f'x는 3x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9가 되고 얘가 0인 점을 찾을 건데 3으로 묶으시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1,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치? 그럼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3에서는 함수값이니까 여기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54에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y는 마이너스 k라는 애가.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6보다는 위로 지나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아래로 지나야 된다. y 값을 봐야 된다 항상. 그래서 k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계속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 문제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른 풀이에 있는 뭐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게 풀지 마세요. 알겠죠?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은데 극대극소가 없으면 어쩔 거야? 맞죠? 그리고 극대극소가 뭔지 모르면 또는 극대극소가 저런 식으로 곱했을 때 음수가 아니야. 왜냐면 여러 개야. 만약에 극대극소가 여러 개야. 4차 함수처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푼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5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앞에서 했던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니까 Y축 그려서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우니까 왜 안 했지?
볼게요. 일단 이렇게까지는 썼을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썼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는 이제 y를 붙여서 얘를 한번 미분해보면 y 프라임은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를 6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에 이번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2 그래프 그리시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24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1 집어넣으시면 2에 3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이라고 생각, 양수 음수라는 애가 나왔으니까 y축도 찍어 주셔야 된다고요. y축도. 그래서 y축에서의 함수값, 그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 맞죠? y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그냥 여기가 0이에요. 맞죠? 그러면 y는 a라는 애가, 얘들아, y는 a라는 애가 어디로 지나야? 요 0과 마이너스 7 사이를 요렇게 지나가야 양수근이 두 개고 음수근이 하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요 위로 지나가면 음수근이 두 개고 양수근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점들이 음수근인 거고,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들이 양수근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7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0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과 0 사이니까 그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는 6개겠죠. 여기 등호가 빠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fx 추론하는 거 있었어. 그거랑 우리가 방금 배웠던 부등식, 다시 방정식을 합쳐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플 개념기 3번 보시면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얘다. 그 밑에 이런 조건들을 보기 이전에 얘부터 봐야 되는 거야. 항상 얘기했었던 거. 조건을 보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으면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찾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인 점 하나, 둘, 세 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됐나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많이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프 그릴 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F0이 3이다. 얘가 3이다. 그 다음 F1이 5다.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이다. F3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기억. 극소값은 1개다. 극소값은 2개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극대값은 5다. 맞는 말이죠. 극대값이니까 맞는 말이고, 티은 fx-4는 0인데 얘를 fx는 4로 바꾸면 되겠죠? fx는 4. 그래서 y는 4를 그릴 건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4는 여기 있겠죠? y는 4.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 몇 개다? 하나, 둘, 셋, 4개다.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겠다. 그럼 만약에 얘 부호를 따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y축이. 그치? 그럼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실근은 3개, 음의 실근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부호를 따져라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부호를 따질 때는 0보다 오른쪽에 있느냐 0보다 왼쪽에 있느냐. 근데 그 0이라는 애는 y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y축을 그려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요즘 그 하은관에서 그 고3 애들 가르치고 막 입시 상담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느끼는 건 너네한테 좀 얘기해 줄 게 있어가지고, 그 자기가 수원수투 있죠. 수원수투에 막 엄청 자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신 성적이 좋겠지. 근데 이제 내신 성적이
3점 중반을 넘어가면 3점 중반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학교가 되게 애매해져요. 3점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3점 중반을 넘어가는데 수원수투에 그나마 이제 할만하다. 수원수투를 그나마 할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쓸 수 있는 것 중에. 근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3점 중반이 넘어가. 근데 나는 대학을 낮춰 쓰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나는 가천대 밑으로는 안 가고 싶어. 가천대나 많이 잡아도 경기대까지 경기대 밑으로는 잘 안 가고 싶어. 근데 내 내신 성적은 3점 중반이야. 그럼 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얘밖에. 근데 얘는 수학을 못하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한다의 기준이 완전 잘하지 않으면 그냥 다 고만고만한 수준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1등급, 2등급이면 잘하는 거고 3등급 미치면은 못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딱 나누면 한 3등급 이하 애들이 경쟁하는 게 이제 약수령 논술이거든? 약수령 논술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을 아예 버린 애들은 기회조차 없고요. 수학을 그나마,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문과든 이과든 그나마 그냥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든 해놨어. 학교에서 뭐 3등급, 4등급이 나오더라도 5등급까지는 안 내려가게끔 최대한 붙잡아 놨어. 그러면 이제 뭐라도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특히 문과 애들 중에, 이과 애들은 이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학을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문과 애들 중에 지금 와서 후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대학은 낮춰 쓰고 싶지 않고, 근데 내 내신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으면 논술밖에 없어. 근데 그렇다고 수리 논술을 쓰자니 수학을 못하고, 그럼 약수령 논술을 쓰, 약수령은 이제 국어랑 수학을 보거든. 국어는 괜찮게 해. 근데 결국에 이제 수학을 못하면 붙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많이 후회를 해요. 그래서 막 지금 와서 부랴부랴 하는데, 사실 수원수투를 제대로 안 했는데 뭐 4개월, 5개월 만에 수원수투를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후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수학은 일단 해놓으면 잘하든 못하든 일단 끝까지 어떻게든 해두면 길이 생깁니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본인이 3점 중반을 넘어간다, 내신이 아니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천대 밑으로 난 가기 싫다, 경기대나 가천대 밑으로 가기 싫다, 그 위면 당연히 좋고요. 가기 싫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국민대가 있어. 약수령 논술에 국민대가 있는데, 국민대가 특히 문과 기준으로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국어 8문제는 다 맞춰. 그러니까 결국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수학 2문제로 갈려. 그만큼 국어가 쉽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문과 기준으로 보면. 이과는 반대야. 국어 2문제에 수학 8문제야.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과는 이제 무조건 수학으로 갈리겠지만, 문과는 국어가 8문제인데 그 8문제는 다 맞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고 그 수학 2문제에서 갈리거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두시면 나중에 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합시다. 알겠죠? 수투가 특히 문과 학생들한테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건데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520번 보시면 520번에 6차 다항함수 fx가 있고 다음과 같이 증감표가 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그 증감표 상에 f'x의 부호가 다 적혀 있죠. 그치? f'x의 부호가 적혀 있다는 건 걔네들의 증감표에서의 f'x는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fx를 추론할 수가 있다.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멈췄다가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야 fx는. 그리고 얘가 0이라고,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요, 얘가 0이라고 돼 있고요, 얘가 1이라고 돼 있고 얘가 3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함수값을 찍어보면 얘가 5고요, 얘가 2고,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얘와 얘의 함수값이 지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은 여기 두 개는 극대값이고 여기 하나는 극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극대값 5, 여기도 5, 여기는 2. 그럼 극대극소의 합은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그 다음 니은 fx는 0. fx는 0이라는 건 여기가 5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y값이. 그럼 는 0이니까 2와 마이너스 1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이. 맞나요? 그리고 양의 실근, 음의 실근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0이거든. 그러면 0보다 오른쪽에 하나, 0보다 왼쪽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양의 실근, 음의 실근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a 값에 따라서 fx-a인데 fx는 a로 바꾸겠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내가 그릴 거야. 그랬을 때에 최대 5개래. 그럼 최대치로 많이 그리면 여기 이렇게 지날 땐가요? 최대치로 많이 그리면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고, 리을에 fx-5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5로 바꾸겠죠. 맞지? fx는 5로 바꾸면 는 5니까 여길 지나겠네요. 그러니까 두 실근 맞고 그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다도 맞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죠? 계속 똑같아요.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앞에 걸 잘하면 뒤에 걸 잘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만 정확히 그릴 줄 알고 그래프 함수 해석만 할 줄 알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인데, 얘는 이제 일단은 정석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거의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시험 대비 기말고사일 거니까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정석 방법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을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 접점을 미지수로 설정을 했었어요. 접점을. 근데 그 접점이 뭔지 모르니까 t, ft, 얘는 y는 x세제곱이니까 t세제곱이라고 두고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얘를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은 3x제곱이고 t세제곱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일 거다. 그냥 t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y는 3t제곱에 x-t에 플러스 t세제곱이 됐다. 근데 얘가 어디서 그은 접선이다? 1,k에서 그은 접선이다. 해서 1,k를 넣어서 정리를 한 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였어? 그냥 1,k를 가지고 식을 세운 적도 있었어요. 1,k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y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니까 애매해.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세웠죠? 근데 얘와 x세제곱이 접하는 거니까 같다라고 두면 m의 x-1 플러스 k는 x세제곱. 이 첫 번째 식이었고,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시면 얘는 m만 남을 거고요. m은 3x제곱.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연립하는 방식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곡선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풀든 어차피 똑같이 풀리니까 뭐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 지금 정석 방법대로 풀자고 했으니까 얘로 한번 볼게요. 정리해보시면 K는 3t제곱에 마이너스 3t 세제곱에 플러스 t 세제곱이어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개수가, 얘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맞나요? 다시, 우리는 접선이 3개였으면 좋겠어. 접선이 3개라는 건 접점도 3개라는 거예요. 접점이 3개라는 건 t값이 3개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곧 여기서의 실근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든 y를 붙여서 미분해보시면 y'은 얘부터 쓰면 마이너스 6t제곱에 플러스 6t고요. 얘가 0인 점을 찾으면 6t로 묶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 그러니까 t는 0 또는 1. 이렇게 나온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네요. 그럼 1 넣어보시면 0 넣어보시면 0이고요. 1 넣어보시면 3-2니까 1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K를 그릴 건데 정확히는 Y는 K를 그릴 건데 세실근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K. 그러니까 K가 뭐와 뭐 사이를 지나가야 0과 1 사이를 지나가야 서로 다른 세 접선이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방정식에서 왜 도대체 접선의 개수가 나오느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실근의 개수가 곧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실근의 개수와 접점의 개수가 같고 접점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이 개수들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접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결국 방정식을 세워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국 뭐다? 저 방정식. 그러니까 실근의 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뜯어서 보면 이 접선의 개수를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뭔 소리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어떤 점을 줬는데 그 밖의 점이 2점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 점에서 이 직선에 다시 이 곡선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어디 있니? 이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치? 그럼 얘 말고 더 없어. 그러니까 몇 개밖에 못 그려? 한 개밖에 못 그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 점이 곡선 밖에 점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또 밑에서 접하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그릴 수 있어? 방금처럼 우리가 구한 것처럼 3개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점이 이 위에 있다고 쳐봐. 함수 위에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그릴 수 있어요. 꼭 여기서 접할 필요는 없으니까. 얘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어딨냐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맞니? 근데 그게 기준이 있어. 어떤 기준이냐면 곡선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1개밖에 못 그려. 곡선 바깥쪽에 나가 있잖아? 그럼 3개 그릴 수 있어. 곡선 위에 있잖아? 그럼 2개 그릴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더 디테일한 게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왜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점이 여기 있으면 그럼 얘는 곡선 밖에 있는 거야? 곡선 안에 있는 거야?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준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왜? 그러려면 좀 더 뜯어봐야 돼. 3차 함수를. 그 기준까지 배우려면. 그래서 그거는 학교별로 3차 함수의 곡선, 다시 접선의 개수를 막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학교들은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넘어갈 거니까. 왜냐면 아니면 그냥 저런 거 막 생각할 시간에 그냥 저런 방정식 세워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발전 문제에서 발전 문제 밑에 발전 문제 이 523번 다시 2번에 얘를 풀진 않을 거고요. 얘를 풀진 않을 거고 얘가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푸실 분들은 미리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푸시고 풀어보시고 안 되면 가져오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힌트만 하나 드리면 얘가 이제 F'A 곱하기 T-A 플러스 FA라는 애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F'A고 T-A고 플러스 FA잖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fx라는 애가 있는데 그 위에 접점을 a, fa라고 둔 거야. 접점을. 그러면 미분계수는 f'a가 될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식을 세우면 y는 f'a의 x-x좌표 플러스 y좌표라고 쓸 거잖아.
그럼 이 식과 저 식을 비교해보면 여기다가 t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야? a, fa가 접점이란 소리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뭐를 지나는? t, 마이너스 1을 지나는 t 값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 값을 찾으면 a는 6밖에 없다. 와, 필요충분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건 같은 조건을 의미하는 거야.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이 얘다라는 거예요. 얘다. 결국 어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그럼 그 밖에 한 점이 t,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접선을 그렸는데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와. a 값이 6분이다. 접점이 하나다. 이 소리니까.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접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도록 하는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k다라는 소리예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고민해보시면 되고 어디가 t, 마이너스 1을 찍었을 때 어디에 찍어야 접점이 하나만 나올까? 접선의 개수가 한 개만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해보시면 되고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에 k와 마이너스 2에서 등호가 없죠? t의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부터 k까지인데 등호가 없지? 그 말은 뭐야?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한 개가 아니란 소리예요. 또 t가 k가 됐을 때 한 개가 아니란 소리예요. 교점의 개수, 다시 접선의 개수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딱 마이너스 2일 때와 k일 때에서. 맞죠? 근데 원래는 하나였어. 근데 마이너스 2가 딱 되는 순간 접선의 개수가 변한대. 그럼 몇 개로 변했겠어? 2개로 변했겠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2개이려면 그 함수 위의 점이어야 돼요. 그런 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아무튼 넘어가서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정식과 부등식은 결국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다 얘기했었던 부분이라 그냥 같이 보면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문제가 몇 문제 없어서 오늘은 부등식까지만 딱 합시다. 아마 2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은 딱 부등식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속도 하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갈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마플 개념 1번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돼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원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K라는 변수가 있어. 그럼 그 K라는 변수는 어떻게 하겠다? 한쪽으로 넘겨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K라는 애를 반대로 넘겨버려 그냥. 반대로 넘겨버리면 저 식이 뭐가 되느냐?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를 함수로 해석하겠다. 그럼 내가 여기다가 는 y를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얘 미분해보시면 y 프라임은 6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럼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극소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여기가 2일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디서만 보는 거다? 0에서부터 요만큼을 보는 거다. 문제 0부터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0이고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8이 16에 마이너스 10이니까 4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이제 y는 마이너스 k라는 애를 그릴 건데 둘 중에 누가 크다? 얘가 크다. 얘가 크다라는 건 얘가 더 왼쪽이 즉 이 3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어야겠네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저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결국 똑같죠? 똑같아요. 앞에서 방정식 풀었던 거랑 방정식은 실근이 2개다 3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만나도록 그렸던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하기 때문에 아래 있도록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k를 반대로 넘겨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밑에 526번 있죠. 526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금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526번 발전 문제라고 또 안 풀지 말고 얼른 한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526번 어려운 거 아닙니다. 풀 수 있어요. 충분히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까먹었지. 내가 그 뭐야 영상 해서 바로 올려줄 테니까 봐. 앞부분은. 근데 앞부분 쉬워서 금방 풀 수 있을 거야. 풀어보셨나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푸시면 되죠. 대입해서 K 넘기고 지금은 열린 구간 0에서 3, 4이기 때문에 0에서 3, 4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뭐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고 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있고 0이 3 있고 0, 3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왼쪽이 항상 더 커야 되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K겠죠?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얘보다 밑에. 얘보다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잘라서 0부터 3까지만 잘라서 보시면 됩니다. 2번도 볼게요. 이번에 fx, gx가 저런 식으로 있는데 fx가 gx보다 이번에 크다야 등호 없어요. 이번에는. 그럼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x 4제곱에 플러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가 크다. 2x 세제곱에 플러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보다 크다. 그래서 다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어떻게 되냐. x 4제곱에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6x 제곱에 얘 넘기면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똑같이 얘 미분해 보시면 4x 세제곱에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8이고 얘가 0인 점을 찾을 거다. 그래서 4로 묶으시면 4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조립제법 쓰겠네요. 3차니까. 조립제법 쓰시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로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해서 0 될 거고 여기가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고 2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됐나요? 근데 얘가 항상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a가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여기다 2 넣으면
4, 16에 마이너스 6, 4, 24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 나오겠네요?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보다 밑에 있어야겠네. 그 말은 A는 24보다 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똑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앞에 게 이해 안 되면 뒤에 게 이해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529번인데 529번을 지금부터 같이 풀어 드릴 거예요. 근데 529번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여태까지 봤던 문제는 미지수 K가 전부 다 상수였어. 근데 얘는 뭐로 바뀌었어? 기울기로 바뀌었죠. X의 개수로 바뀌었죠. 맞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지수가 있는 것만 남겨두시고 왼쪽으로 다 넘기세요. 미지수가 있는 건 남겨둬.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 왼쪽으로 넘기면 fx 마이너스 1이 k 곱하기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이 이제는 1차 함수니까. 근데 이 직선이 항상 뭐를 지날 수밖에 없어? 1,0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인 거야. 기울기는 k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치만 무조건 뭐는 1,0은 지난다. 그걸 우린 정점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fx-1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fx-1은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x는 1에서 이제 위아래로 갈릴 거고 얘가 지금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둘 다 위아래 1 넣어보면 어떠니? 위아래 둘 다 1 넣어보면 둘 다 0이에요. 맞죠? 둘 다 1 넣으면 0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연속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좀 얘를 그려보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1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얘 같은 거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됐나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고 이 직선이 뭘 지난다? 1,0을 그러니까 이 직선은 무조건 여길 지나. 무조건 여길 지나. 그런데 지금 왼쪽 게 큰 거야? 오른쪽 게 큰 거야? 왼쪽 게 큰 거죠. 즉 우리가 그린 이 노란색 fx-1이라는 그래프가 더 커. 즉 더 위에 있어. 직선은 더 아래에 있어. 그렇게 생긴 직선을 찾아봐라. 정확히는 직선의 최대 최소를 봐라. k의 최대 최소를 봐라. 라는 거야. 그럼 일단 k가 양수라고 볼게. k가 양수라고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죠? k가 양수면 이렇게 증가할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역전을 하잖아. 그럼 k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생겨야겠니? 얘를 이 노란색 그래프를 역전해서 올라가면 안 돼. 맞아? 그럼 어떻게 생기면 돼? 접하게끔 생기면 돼. 접하게끔. 1,0에서 만나니까 1,0에서의 접선으로 생기면 돼요. 반대로 최소값은 음수에서 만들어지겠죠? 음수에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음수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작아지는 거야. 가파를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최소값은 뭐겠느냐? 얘와 같아지면 되겠죠. 이렇게. 왜? 이것보다 더 가파라지면 역전하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그럼 최대값은 뭐다? 얘와 접할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1과 1,0에서 접할 때. 얘 미분해 보시면 3x제곱이에요.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과 마이너스 1에서 합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1,0이 아니라 뭐 쭉 내려가서 1, 뭐 마이너스 3 이런 게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최대값은 뭐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접할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최소값은 뭐가 돼? 얘와 평행하게 갈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왜? 얘보다 더 얘가 직선이다 보니까 더 가파라지면 언젠간 역전할 수밖에 없어. 계속 가면. 기울기가 더 크면.
그렇죠? 언젠간 역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평행할 때까지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선 접할 때, 여기선 평행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찾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정점이 바뀌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즉 K가 이런 식의 변수 앞에 X 앞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직선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K가 2차 함수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는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치가 이렇게 직선. 왜냐면 직선이 나오면 정점을 활용해서 접선을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지금 사실 방정식과 부등식이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개념 설명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좀 남았어요. 왜냐면 이제 개념 설명할 게 딱히 없었잖아. 지금 보면 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많이 나갔고 진도는 많이 오늘 정해진 만큼은 나갔는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오늘 배운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숙제하신 것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다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숙제부터 하시고요. 알겠죠? 그렇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속도 가속도 나갈 건데, 속도 가속도는 개념은 많은데 문제는 쉬워. 그러니까 반대하죠. 반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개념 설명 쭉 하고 문제 풀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 가속도가 몇 문제? 7문제네요. 7문제 딱 하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 단원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